그 다음 이동평균선이 만나면 무슨 일이 생길까? 이게 우리가 기사에서 보는 골든크로스 그리고 저 데드크로스인데 이런 기사 보셨을 거예요. 기사예요. 20일, 60일 선 중기 데드크로스 초일기 기술적으로 부담. 주식시장이 4월말에 반등했다. 그러나 기술적 지표들이 경고음을 나타내고 있다. 주요 추세선인 20일 이동평균선이 중기 추세선인 60일 이평선을 뚫고 내려서 데드크로스가 있기 때문이다. 이런 기사 많이 봤을 거예요. 근데 데드크로스가 뭐지? 데드 들어갔으니까 안 좋다는 건가 느낄 텐데 이걸 배울 거예요. 중기 데드크로스는 조정의 가능성이 높이는 것이어서 투자자들의 관심이 요망되고 있다. 감사히 뉴욕 증시가 약세를 보이고 특히 기술 주식의 나우스 시장이 급락세로 돌변함에 따라 시장 추이를 확인하는 장도 요망된다. 이런 기사가 이제 볼 수가 있고 골든크로스 종목 박스장 투자대안 한국 거래소에 따르면 코스피 시장에서 주목할 만한 골든크로스 종목은 단기, 중기, 장기로나 여 종목 정도다. 골든크로스를 돌파해서 곧바로 투자 방문에 방문하는 말은 아니다. 단기적인 상승을 보기 때문에 매물 소화하는 기간 조정이 있다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기사가 있어요. 요거를 이해가 안 되신다면 그 다음 것부터 배우면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와 같은 기사를 골든크로스라는 거는 이거예요. 데드하고 우리 이평선이에요. 단기가 중기를 뚫어버리는 거예요. 선이 이평선이 뚫어버리는 거고 데드크로스는 단기는 빠르죠. 빠르고 중기 장기로서 느려요. 단기가 중기를 깨고 내려오는 거예요. 뚫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골든크로스, 이거를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이평선 길이 되는 거. 그래서 단기 이동평선이 중기 이동평선을 상향 돌파하면 이거를 골든크로스라고 하고 단기 이동평선이 중기 이동평선을 하향 돌파하면 데드크로스라고 해요. 골든크로스, 데드크로스 이와 같은 얘기고요. 골든크로스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이와 같아요. 단기는 5일이 20일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거, 중기는 20일이 60일 이동평선을 상향으로 돌파하는 거, 장기 골든크로스는 60일이 120일 이동평선을 상향 돌파하거나 아니면 200일 이동평선을 상향 돌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가장 신뢰가 있을 게 뭘 것 같아요? 되게 전반적인 추세를 봤을 때, 큰 시장을 볼 때, 거래소 시장을 볼 때, 이게 진짜 상승 추세냐? 아니냐에 되게 중요한 거는 장기예요. 요거는 금방 깨질 수도 있어요. 뚝! 붙었다 다시 무너질 수도 있지만, 좀 긴 이평선들이 크로스 됐을 때, 시장을 바라볼 때 좀 더 신뢰도가 높아요. 그리고 골든 크로스 발생 시 매수 참여보다 데드 크로스 발생 시 도망치는 게 더 중요하고, 이게 중요한데 골든 크로스 발생 시 매수 참여 후 단기 조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이제 골든 크로스를 배웠을 때 책에서 골든 크로스다 딱 사면 며칠 동안 막 갈등이 와요. 왜냐하면 이게 골든 크로스가 좀 뒤늦게 활동하는데 주가가 바닥에서 이렇게 있다가 이렇게 치고 올라가잖아요. 이 정도 올라갔을 때 이때 크로스가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요거를 소화해서 이겨내는 과정이 좀 필요해요. 하는 경우가 많아요. 계속 올라가는 주식 말고 이렇게 내려왔다가 치고 올라가는 주식은 골든 크로스 발생 전에 주가가 많이 오르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크로스 났다고 딱 사면 무너질 때도 있고 지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 좀 물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골든 크로스가 나기 전에 주가가 좀 그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많이 조금 더 오른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단기 조정에 시달리는 경우가 종종 꽤 있어요. 근데 이걸 눌림이라고 하죠. 조정은 단기적인 상승의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인데 기간 조정을 적절하게 매매 전략을 세워야 돼요. 여기서 좀 샀더니 조금 올라가다 이렇게 떨어져 손실을 보고 있을 때 그때 판단하는 능력을 좀 가셔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좀 경험을 하시다 보면 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데드크로스를 피해가는 게 좋다. 골든크로스, 이건 급등락하는 주식이지만 데드크로스가 나오면 좀 안 좋다. 골든크로스는 좋다. 이평선의 방향성이 상방향이냐 하방향이냐 이런 것도 좀 중요하다. 이것 때문에 차트를 좀 급격한 거를 갖고 온 거고요. 보시면 주가의 발자국을 따라가 보면 이렇게 해놨는데
먼저 주가가 이평선이에요. 지금 이동평균선.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장기 이평선까지 깨고 내려오기 시작하면 올라오기 쉽지 않고 이거는 5일선을 타고 내려오고 있어요. 5일선을 못 이겨요. 계속 무너지다가 바짝 올라가다가 보시면 아까 말했던 꽈배기가 나와요. 이게 기간이 한 4개월 되는 것 같아요.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동안 하면서 이평선이 수렴되는 과정들이 생겨요. 어느 정도 멈추죠. 그럼 여기처럼 꼬여 있어요. 꼬여 있다가 위로 하나둘씩 치고 올라가는데 최대 적을 하나 만난 것이 120일 장기 이평선이에요. 쉽게 못 들어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거는. 그래서 여기서 이거를 뚫고 올라가면 얘는 상승으로 전환되는 것이고, 요거를 여기 밑에서 5일, 20일, 60일, 여기 골든크로스가 나왔네요. 60일하고 여기에 지지가 형성되고 다시 재도전하고 대조전하고 이걸 풀어버리면 전환돼요. 못 이기고 여기까지 지지까지, 여기 저항 지지가 있다고 했잖아요. 여기를 깨고 내려오면 얘는 다시 흐지부지 계속 가요. 기술적으로는 그래요. 이럴 때 관심 종목에 편입은 하긴 해요. 근데 사진 않아요. 20일은 이동평균선이 하락을 멈추고 횡보하는 시점, 5일과 20일 이평선이 같이 이렇게 상승하는 시점. 이때를 관심만 편입해요. 절대 사지 않아요. 방향이 안 잡혔기 때문에. 사지 않고 그 다음 보면 이 주가가 이렇게 바뀌었네요. 여기에요. 여기서 이렇게 꼬여 있다가 못 이기고 내려앉았는데 지지를 받으면서 이걸 뚫고 올라가서 우리가 수급선이라 하는 60일 이평선도 지지받고 이렇게 이제 치고 올라가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올라간 다음에 조정이 매물을 소화하고 60일, 120일 골드크로스 나오고 단기 이평선은 많이 바뀌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벌어지기 시작해요. 다시 지지받고 올라오면서 그러면 5일, 10일, 20일, 60일, 120일 요 밑에는 200일 있을 거예요. 그럼 정배열로 바뀌면서 만약에 여러 구간을 해서 이거 샀어요. 이렇게. 근데 이렇게 정배열로 이렇게 벌어지는 구간에서는 요와 같은 조종이어서 잘 안 팔아요. 그러니까 빠른 매매 하시는 분들은 막 중간에 팔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 정배열이 나오면 하나의 이평선 최소 20일이나 60일이 깨지지 않는 이상은 가져가서 그 고점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게 깨지는 순간 팔던가 아니면 좀 더 여유를 갖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정배열로 이렇게 전환되는 주식은 쉽게 중간에 팔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팔았더니 더 올라가면 거기서 사요 또. 그래서 무슨 꼭지가 물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웬만해서 시장을 바라봤을 때 나쁘지 않고 내가 가진 종목이 정배열에 있고 어느 정도 크게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간다라고 하면 그거는 그냥 빨리 팔기보다는 좀 길게 가져가는 게 수익을 많이 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추세나 이평선이랑 같이 볼 수 있는 또 하나가 그 일목균형표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딱 하나만 봐요. 일간 차트든 주간 차트든 이게 보통 구름대라고 하는 게 차트에 보이는데 양운이 있고 음운이 있어요. 음운이 있고 두 가지 구름대가 있는데 양운, 음운 보면 매수세 강에 매도세 득세. 그리고 구름은 매물대, 우리 매물대 배웠었죠? 매물대를 보여주고 구름대는 지지와 저항 역할을 해요. 우리가 차트는 지지와 저항이라는 게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구름을 뚫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안 내려와요. 그러면 사요. 그 다음에 이게 일간 차트든 주간 차트든 둘 다 가만히 놔둬요. 무너지기 전까지. 무너졌을 때. 그러니까 어디서 하는 거냐면 바닥에서 절대 안 사요. 뚫고 올라갔을 때 사서 이거를 뚫고 내려오면 어깨예요. 꼭지 짚고 내려왔을 때 팔아요. 근데 여기에 수익이 꽤 커요. 보통 이렇게 해요. 만약에 세 종목을 한다. 하나는 난 두 개 가져갈래. 추세가 계속 있어요. 중간을 보지 말자. 하나는 좀 몇 개월, 1개월, 2개월, 3개월에서 좀 하자. 근데 요게 한 80%, 90%가 되고 요 한 종목을 내가 경험 삼아 잡주 같은 거 들쑥날쑥 상가 치고 20% 오르고 30% 오르고 막 이런 것들을 하고 있다 하면 비중을 낮추세요.
10%. 그럼 이거를 50%가 까져도 전체 비중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잡주는 절대 많은 비중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처음 할 때 제일 좋아하는 게 변동성이 큰 거거든요. 너무 재밌으니까. 막 하루에 뭐 20%도 30%도 막 오르니까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는 비중만 줄여서 연습하시면 나중에 안 하실 거예요. 와, 이거 할 만한 종목이 아니구나. 이렇게 실전에서 느끼실 수 있기 때문에 포트 비중으로 경험을 할 때는 포트 비중을 이렇게 줄여주면 돼요. 그러니까 하나는 장기, 하나는 중기, 하나는 잡주. 한번 예의 있게 한번 50% 일주일에 먹어볼까? 근데 50% 마이너스 날 수도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의 어떤 기법을 갖고 온 거고요.